그래서 안경을 과교정하게 되면 처음엔 잘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간성 근시가 안 생겼을 때는 과교정이 되어 있으니까 눈이 더 피로할 수도 있고 두통 같은 건 만들 수도 있고 눈이 계속 과교정되어 있는 안경을 썼을 때는 눈 안에 근육이 계속 힘을 준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어원장 365 발근안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 추려서 잘못된 상식들을 고쳐주고 어떤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자 오늘 2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눈에 대한 궁금한 것들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 우선 40대 보통 초중반 이후에 안과에 눈이 침침해요,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시력 체크를 해보면 멀리 볼 때 뭐 1.0 이상 잘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보다 1.0을 보긴 하지만 멀리 보는 것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가까이는 더 안 보인다 라고 해서 많이 오십니다. 우선은 노안 증상을 느끼시는 건데요, 노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멀리 보는 눈이면, 멀리 본다는 거는 원래 안경을 안 쓰고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멀리 볼 때, 아니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안경을 쓴 상태에서 멀리를 보게 되면 가까이는 원래 못 봐야 되는데 노안이 안 왔을 때는 눈 안에 근육이 힘을 바짝 주면 수정체라는 게 뚱뚱해지면서 자동 카메라 렌즈처럼 쭉 당겨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힘이 약해지고 수정체가 뚱뚱해지고 그런 것들 탄력성이 이제 떨어지면서 자동 카메라 렌즈의 기능을 잃는 게 노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시가 없던 사람들, 멀리가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이제 못 보게 되는 거고, 안경을 쓰던 근시가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멀리가 잘 보였고 가까이도 잘 보였는데 가까이 볼 때 안경 쓴 상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안경을 이제 벗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보다 가까이가 안 보여요. 이건 노안 증상이 맞고요. 그러면은 노안 증상은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건데 멀리도 난 예전보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눈 안에 수정체라고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서서히 혼탁해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내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핵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백내장이 점점 좀 노랗고 딱딱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눈에 살짝 근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정체가 점점 백내장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기면서 약간의 근시가 생기고 그래서 멀리 보는 것도 시력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고 안경을 쓰던 분들은 안경 도수를 좀 더 높이면 좀 더 멀리가 잘 보이고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비인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백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오면서 근시가 생기니까 가까이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나마 백내장이 조금씩 생겨서 가까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눈을 약간 근시처럼 만들어주는 인체의 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력이 보통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보였다가 어느 날은 안 보이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뿌옇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고 저녁 되면 다시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 그래서 밤사이에 눈을 감고 자면 눈을 계속 감고 자니까 깜빡깜빡하면서 원래 눈물이 펌프돼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밤으로 갈수록 눈물 분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꼭 자동차가 엔진 오일 하나도 없이 엔진이 켜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도 눈물이 하나도 없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이 이제 순환이 되고 산소도 들어오고 하게 되는 건데 아침에 눈물이 하나도 없고 산소도 떨어진 상태니까 좀 뿌옇게 보였다가 깜빡깜빡하고 눈물이 순환이 되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눈물층을 받게 돼서 잘 보이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눈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뭘 집중해서 요즘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하니까 집중해서 볼 땐 계속 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뜨고 있으면서 눈이 말라버려서 건조해지고 그거 관련해서 상처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녁으로 갈수록 또 침침하다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성 근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저도 학생 때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가까이 책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같은 거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눈 안에 근육이 힘을 바짝 줘서 이 거리로 측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멀리 볼 때는 이 근육이 힘이 풀어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거리를 보고 있으니까 얘가 계속 힘을 주고 있다가 여기에 굳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근시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멀리는 침침하지? 다시 책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가성 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뭐 예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가까이 보는 거 1시간 정도 하면 먼 산 바라보게 해라, 이런 게 그 근육의 힘을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침침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뭔가 이게 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시력이 떨어진 분들, 이제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성 근시, 책을 뭐 가까이 본다든지 핸드폰을 많이 한 상태에서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기계로만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근시가 3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4, 5 이렇게 찍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도수를 막 넣게 되면 내가 3밖에 없는데도 4, 5짜리 도수가 또 잘 보인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과교정하게 되면 처음엔 잘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간성 근시가 안 생겼을 때는 과교정이 되어 있으니까 눈이 더 피로할 수도 있고 두통 같은 건 만들 수도 있고 눈이 계속 과교정되어 있는 안경을 썼을 때는 눈 안에 근육이 계속 힘을 준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힘을 주다가 철봉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힘 빠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힘을 주면서 보고 있다가 그 힘이 떨어지면 침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이 안 맞는 것들 썼을 때 과교정돼 있거나 아니면 근시라든지 난시가 저교정돼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당연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시야에서 일부분이 뿌옇게 보이거나 일부분이 까맣게 보이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아예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각막에 눈에서 이제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각막, 뭐 수정체, 망막, 시신경 이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부분이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안과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우선 자외선은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광선이고요. 자외선 눈에 크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용접할 때도 자외선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접할 때 뭘 이렇게 보호장구를 쓰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구경하시다가 그 자외선이 많이 쬐서 각막이 다 상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각막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외선이 이제 각막에 영향을 줘서 각막에 가득 상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외선을 직접 보거나 옆에서 구경하게 되면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시리고 시력도 떨어진 것 같고 눈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오시면 뭐 보호용 렌즈란 걸 껴놓고 안약 쓰면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눈 앞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각막염을 만들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 자외선을 쬐게 세면 익상편이라고 이제 검은 동자로 흰 동자에 있는 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것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익상편은 어떤 질환이라기 하기보다는 미용적으로 흰 동자를 작게 만들고 문제가 되고 더 심해지면 눈을 잡아당겨서 난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익상편도 생기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쪽에는 수정체가 있는데 자외선을 세게 되면 이제 수정체에 백내장이 빨리 오게 됩니다. 백내장이 뭐 보통 60대, 70대 심해져서 그때 수술을 한다고 하면 자외선을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하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40대, 50대에도 빨리 올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엔 또 망막이 있는데 망막 쪽에 황반 쪽, 보통 초점을 맺는 부분이 황반이기 때문에 황반 쪽에도 타격을 줘서 황반 변성을 만들 수도 있고 황반에 있는 시세포를 파괴시켜서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센 날은 꼭 선글라스를 쓰셔서 바깥 다니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바깥에 오늘 흐린데 별로 자외선 없겠다 하더라도 이 구름 같은 것들이 계속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오히려 맑은 날보다 자외선이 센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항상 밖에 나갈 땐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밖에 나갈 때 햇빛이 세거나 세지 않더라도 선글라스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선글라스가 그러면 색깔이 진하게끔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투명한 안경알이라 하더라도 자외선 코팅이 돼 있으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 보통은 100%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외선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진한 선글라스는 썼는데 자외선 차단하는 코팅이 잘 안 돼 있으면 진한 선글라스라서 빛이 없어지니까 동공은 커지는데 자외선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색깔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꼭 UV 100% 차단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이게 눈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